안녕하십니까. HL리스트 김P입니다. 당분간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 뭐, 연초 되면 이제 작년도 실적에 따르는 이제 성과급이 지급이 된 회사도 있고, 못 받은 회사도 있고, 한 회사 내에서도 많이 받은 데가 있고, 적게 받은 데가 있고, 부서 내에서도 많이 받은 개인이 있고, 적게 받은 개인이 있고, 뭐,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제 핫한 것 같아요. 그러면 MZ세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과 제도는 어떨까? 그거 관련되는 이제 그 언론에 기사가 된 게 있어서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내용 중에 특정한 분의 뭐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고요. 다만 그 인용하려는 이야기가 마침 최근에 그 저서를 출간하신 교수님의 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자, 먼저 그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 그 연속 기사입니다. 그 시리즈로는 자꾸 화면 바꾸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어쩌다 회사원 직장인 A to Z라는 이 시리즈 기사가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자료는 MZ세대 연공서열의 기반 보상 납득 못한다. 따라서 성과급 제도에 대한 그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의 글을 썼는데 이 글의 그 근거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신지영 교수님이 그 쓰신 공정한 보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회사에서 우리 흑자 많이 났어. 이익 났어. 자, 기분이야. 한판 크게 쏠게. 근데 균등하게. 이런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뭐 선심을 쓴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에서는 공정한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원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 공정성이 보장되려면 성과 측정과 보상과 이 부분이 MZ세대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성과급 제도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금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사를 보면은요,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 교수에 따르면은 MZ세대의 직원들은 개인의 공헌,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직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MZ세대는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어느 세대에 속한지 모르시면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그 MZ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성과급이라는 의미는 뭐 회사에서 흑자 났으니까 기분이야 한턱 쏠게 이런 게 아니라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당연한 거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성과급에 대한 그 성과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우열 잘하고 못하면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심각히 고민하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과 공유 방식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신 교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MZ 세대가 보이는 그 이 현상을 뭐로 보냐면 이 신 교수에 따르면은요. 지금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능력주의 사회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기본은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치원 입학부터 사회 들어와서부터도 살아남기 위한 토너먼트, 여기 표현은 토너먼트를 이제 그 겪어내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려면 다른 세대와 달리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너먼트 방식의 그 경쟁, 그런 승부를 계속 끊임없이 해왔다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고, 그건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커왔기 때문에 이 성과급에 대한 그 측정이나 배분에 대한 보상 부분도 공정하고 엄정해야 된다. 왜? 1년치 성과에 대한 능력의 차이에 따르는 공정한 평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이들은 여기 뭐 어려운 말을 좀 썼는데요. 이연 보상, 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보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그래서 옛날에 뭐 가만히서 뭐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논리,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 교수에 따르면은 MZ 세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단순하게 회사 지금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이런 관점의 그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신분 상승, 사회계층 상승을 그 추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단기적인 성과, 그에 따른 보상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향후에 성과 관리 차원에서 보상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 연이어서 그 같은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또 다른 기사입니다. 성과급에 뿔이 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거를 이제 다룬 기사인데요. 참 읽으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좀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성과급을 받았냐, 받았다면 얼마 받았냐? 성과급에 대한 규모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게 2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200에서 600 사이.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도 있어요. 그럼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있냐, 없냐? 불만이 있답니다.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다면은 그 불만이 뭐냐? 이익 대비 보상하는 규모가 적다. 회사 이익 많이 났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크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명확한 보상 기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성과와 무관한 금액 결정. 그러니까 성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획일적인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직기간 고려. 그러니까 성과를 나눌 때 연봉 서열,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보상 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 규모와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합당한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성과 보상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에 따르는 차등을 그 조직 안인 사람이 획일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개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르는 보상이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영향이 뭐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잘못된 보상 체계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회사에 대한 불신입니다. 회사의 불신. 잘 안 보시는데 회사의 불신이에요. 자, 보상 체계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업무 의욕 저하. 이건 당연하겠죠. 우수 인력의 이탈. 그러니까 보상이 궁극적으로는 우수 인력을 잡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성과급이 오히려 이탈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획일적인 또는 뭐 개인 간의 능력 차보다는 어떤 조직 간의 그 차등, 이로 인해서 개인이 뛰어난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합한 보상을 못지 못하는 박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좀 살펴볼게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성과급에 대한 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렵사리 회사 입사했는데 사실 나나 그 경쟁사에 입사한 친구는 큰 차이 없거든요. 저기도 흑자 나고 우리도 흑자 났어. 근데 성과급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불만이라는 거죠. 동업종의 경쟁사 비교했을 때 우린 적은 것 같아.
쟤네들 스펙이나 내 스펙 비교하면 큰 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LG화학에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성과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줬다. 사업부를 차별했다. 경쟁사보다 적게 줬다. 그 다음에 그 책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MZ세대의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과급 비교는 안 했어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근데 이 블라인드 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나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익명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요. 어쨌거나 성과급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투명성 부분을 이제 오픈하지 않으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원이 왜 저만큼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뭐 나라에서 법으로도 뭐 어느 당에서는 임원의 그 고액 연봉을 그 상한선을 정하자 이런 뭐 법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임원이 연봉이 우리 그 직원 평균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제시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그 결과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해석한 거를 보면 보상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익 대비 보시면 이익 대비 보상이 적다. 그리고 이제는 성과급이 오픈된다. 물론 이제 그 익명성이 보장된 앱에서입니다. 커뮤니티. 그 다음에 온정주의.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는 덜 받아도 돼. 근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받는다.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술력들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 보면 돈 쓰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덧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쟁사 대비 그 차등되는 부분은 이제는 회사 직원들이 심각하게 불만을 표현한다는 거죠. IT 업종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는. 여기 보면 LG계열 같은 경우도 20대 LG 직원, 솔루션 직원 보면은 기본급이 오히려 LG 화학보다 적게 받았다.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이제 분사된 회사니까. 또 보겠습니다. MZ세대 특징 중에 이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별, 사업부별 차등이 없다. 그러니까 앞서 그 다른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MZ세대는 능력주의에 기반을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등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잘했으면 부서가 아무리 낮은 등급이 돼도 내가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의 보상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업부 차원에서 마찬가지란 거죠. 획일적으로 지급이 아니라 적잖은 사업부와 그러지 않은 잘한 사업부는 차등이 커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MZ세대의 특징. 근데 사실 이게 MZ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또 여기 이제 회사 입장 고민이 이런 거죠. 제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실적이 나쁜 데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또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성과가 낮은 사업부 쪽에서 보면 이겁니다. 고성과 부분의 저성과자가 저성과 부분의 고성과보다 연봉을 성과급이나 연봉을 많이 받는 게 공정하냐? 이것도 말 돼요. 그죠? 그러니까 MZ 세대 또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이런 시각들이 이제는 표현되고 있다,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에 대한 고액 연봉 무조건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이제 비판 소리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뛰어난 임원들이 사업 성과 잘 내서 많이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임원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임원에게는 거기에 맞는 보상이 간 거냐, 과다하면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사원들은, 직원들은 칼같이 적용받는데 왜 임원들은?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볼까요? 아까 그 성과급 얼마 받습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성과급의 평균은 482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100, 200 사이였죠. 그 다음에 600 언더. 이게 지금 가장 많았고요. 이건 이제 아까 그 도표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에 소개되었던 성과급에 대한 그 기사인데 MZ 세대의 특징을 지금 볼 수 있는 기사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고민일 거예요. 돈 쓰고도 욕을 먹어. 보상을 해주는데 일 잘하는 사람 오히려 나가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고, 과거에는 뭐 큰 불만들이 표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나와요, 불만들이. 물론 퍼펙트하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지금의 불만 부분을 그 엄밀히 따져보면은 과연 공정한 평가이냐, 이런 취지에서의 그 화두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기사 부분. 그래서 지금은 성과관리제도, 그 중에서 이제 목표 설정에서 배정하고 평가 측정에 대한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성과 점검도 하고 피드백 해주고 코칭 해주고, 그리고 연말 때 목표 대비 실적 갖고서 이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지어지는데, 보상할 때의 보상금의 규모 선정, 그 다음에 그 기준, 성과 차등하는 기준,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된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됐다. 특히 MZ세대 부분이 이제는 그 자기들이 느끼는 불만들을 표현한다. 근데 그 불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공정하냐, 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공정이 되려면 결국은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이 돼야 돼요. 성과관리 제도의 핵심은요, 공정한 인사평가의 핵심은 목표에 대한 설정과 배분, 측정 방법, 평가 척도에 있어서의 평등과 공정이에요.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인사평가는 쉬워지는 거고,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공정하게 한다면은 그 회사는 성과관리와 보상 측면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인재들이 몰리겠죠. 자, 오늘도 MZ세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언론에 소개된 기사 갖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MZ세대에 관련되는 관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둘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칙. 그러니까 성과 관리의 본질, 그 본질은 평등하고 공정성이에요. 이것을 이례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적용이 되려면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돼야 된다. 그래서 MZ세대의 관심이 큰 만큼 우리 회사의 성과관리 제도의 정착에, 평등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성과관리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 영상 좋았으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